이 역설을 보면은, 역설이 아니라 강령을 보면은, 느낌이 뭐냐면은, 이제 단편의 모음인데, 단편의 모음으로 이렇게 한 거지만, 그, 주역의 핵심,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 이 부분이. 근데, 옛날 이분들이 그 강조한 이유는 그런 함정에 잘 빠지니까 강조를 하지 않았을까요? 함정에 안 그건 빠지면 이런 걸 강조를 안 하겠죠. 그래서 좋은 얘기 예전 맞네. 서당에서도 보면은 이 그 너무 막 상수하게라 아니면 뭐 사주팔자 이런 거 따지는 거 연연하는 거를 상당히 경계를 했어요. 뭐 옛날 서당에서는. 그리고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쌍둥이가 그럼 사주팔자 똑같은데 운세가 같으냐? 그럼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 참고는 할지언정 연연히 하면 안 되듯이 주역도 마찬가지 64에 점을 쳤을 때 뭐가 나왔다. 무조건 신봉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그것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참고는 하되 그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치를 깨달아서 응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읽다 보면. 자, 그러면은 또, 자, 수업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자, 어디냐면은 교재로는 115쪽입니다. 간역이죠. 주역을 볼 때에 또한 지시, 때를 아는 것이 요는 필요하다. 그래야 된다. 주역을 볼 때 때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밥 먹을 때와 잠잘 때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고. 그죠? 거기 행동을 때는 달라져요. 그래서 주역을 볼 땐 때를 알아야 된다. 무릇 6개의 효에 있어서는 인인 사람들마다 각각 그 쓰임이 있어서 6효에는 각각의 그 쓰임이 있어서 성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성인에게는 자유성인욕, 성인의 쓰임이 저절로 있으며 현인에게 있어서는 또 현인의 쓰임이 있으며 우리 같은 사람 쓰임이 있는 거죠. 중인, 일반 백성들한테는 중인의 쓰임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며 학자에게는 또한 학자의 쓰임이 있으며 임금에게는 임금의 쓰임이 있고 신하에게는 신하의 쓰임이 있어서 무수볼통 통하지 않는 바가 없더라. 모든 데다 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예 안 들은 것도 다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 뭐 직원, 뭐 청소부, 군인 다 해당되겠죠. 언급은 안 됐지만. 자, 이 부분에서 먼저 하실 말씀. 원장님, 통상적으로 이게 사람을 구분할 때 성인, 현인, 중인을 한 묶음으로 보고 예. 학자, 군자, 그다음에 신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그룹을 보는 거예요? 뭐 그는 뭐 예를 들기 나름이죠 뭐. 특별하게 뭐 그렇게 쓴 거 아니고요? 예,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대개 이제 성인과 현인 뭐 이렇게는 얘기를 하죠. 근데 뭐 다른 거는 뭐 예를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고 경우마다 다른 것 같은데. 예. 또 하실 말씀. 그런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여기는 때를 안다고 해야 되는데 왜 이거는 신분이나 해당된 사람의 이야기잖아. 성인, 현인, 중인, 학자, 임금, 신하. 그거로 때를 아는 거하고는 이상하지 않아?
자, 이런 돌발 질문을 해서 그럼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자, 그 문장에 분명히 때를 하라고 했잖아. 근데 그 때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 자, 이런 돌발 퀴즈 문제가 나왔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권도사 말씀해 주시죠. 도사님이 나는 독서에 안 들어갔는데. 아, 이제 권도사가 이제 대중강연을 하는데 누가 이런 딱 질문했어. 그럼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도사님, 여기는 때라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 얘기만 나오는데 무슨 때가 어디 있어요? 그 동양학에서 때라는 거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 그로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닌의 어떤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군신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처해 있는 상황에 알아야 된다는 상황이라고 보면 맞겠죠. 시라는 게 공간적 개념과 시간적 개념을 같이 보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시 그 짬밥으로 도사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나는 진행하시죠 뭐. 예. 자, 뭐 이 부분에 또 하실 말씀이나 뭐. 자, 그럼 지나갈까요? 자, 그럼 지나가겠습니다. 자, 관역, 역을 보는 데 있어서 보름직이 때를 지금부터 또 얘기가 나왔어. 때를 본 다음에 뭘 봐야 되나? 효의 재질을 따라서 봐야 되는 거다. 자, 전체적인 때를 본 다음에 초요, 이요, 삼요, 사요의 그 음유냐, 양유냐, 뭐, 를 따지는 그 효의 재질, 능력을 봐야 된다. 자, 똑같은 초구를 하더라도 천지빗개의 초구와 아니 초육, 초육이라도 천지빗개의 초육이나 예를 들어서 뭐 수지빗개의 초육이나 같을까? 의미가 다르겠죠. 천지빗개와 수지빗개의 의미가 다르듯이 똑같은 초육이지만 어느 상황에 처했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때를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화천대유께의 때인지 뭐 지금 아침인지 저녁인지 승천하는 때인지 깨갱하고 숨어야 되는 수레동깨 같이 숨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 따라서 괴의 효의 재질을 봐야 된다. 한 개의 효의 사이에서는 하나의 효에는 상, 포함, 수의 여러 가지 뜻을 항상 우리 포함한다 그러잖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항상 포함하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효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하지만 성인은 당연히 그 중한 거, 그 중에 핵심만을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을 취하여서 위지사, 효사를 만드셨으니 사하면 이제 글이라는 뜻인데 효사를 말해요. 효사를 위지하면 만드셨고 또한 그러니까 효사에 없는 것도 많죠. 대표적인 것만 효사를 적었을 뿐이지 효사에 없는 것도 많은 거죠. 이렇고 또한 역 가운데 주역 속에는 언제 역 속에서 언급한 것이 이미 많거든 그 일찍이 말하지 않은 바를 취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전 예를 들어서 뭐 회사라든지 다른 데서 언급을 했으면은 효사에서 중하지만 중복해서 말하지 않고 앞에서 말하지 않은 거 뭐 2순위, 3순위를
취하에서 말하였으니 또한 반드시 중한 일은 아닌 것이니라. 예를 들어서 이순이 삼순이 밀렸지만 첫 번째 순간 중하지만 그건 이 앞에서 말한 거는 언급을 안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순이 삼순이를 말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중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나라를 다스리거나 이런 중한 일이거든. 나라가 우선이니까. 하지만 어느 때는 남녀 간의 일이라든 집안 일이라든 이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 그거는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그 때가 그러니까 가정 일을 말한 거지. 개인의 일을. 보통 중사하면은 나라 일을 말해, 일반적으로는. 그 개인의 일은 가볍고 나라 일은 무거운 법이거든.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때를 언급한 거는 있지만, 언급한 말이 있지만, 그 효의 재질이 미치지 못하는 거는, 그 때는 있지만, 그 효사에서 그 효의 재질이 부족해. 그런 거는 모두 다 임시 참고라. 때에 임하여서 참고한 것이에요. 보름직이 먼저 괴를 잘 보아야만 이에 곧 그 계사 그 거기에 따른 그 괴에 따른 괴사나 효사 즉 괴의 형체를 잘 보고 이해를 해야만 그 괴사나 효사를 곧 간득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그러면 항상 괴의 전체적인 상황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예, 다시 안 들렸어요. 각 괴를 공부를 할 때 일단 그 괴가 처한 상황을 먼저 전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그 효사를 이제 각각 이제 보고 이런 거죠. 예, 맞아요. 우리가 계속 공부한 것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수집입계의 단계다. 그 수집입계의 때는 어떤 건지, 그리고 괴의 형상을 먼저 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빅괴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초육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유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괴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요약해서 말하는 겁니다. 맞아요. 임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하실 말씀. 그 그냥 한문에 대한 질문인데요. 음, 첫 번째 주에 보면 쭉 관축 뭐 효지제니라 이료지간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음, 이 이료지간이란 말을 썼는데 음,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가면 뭐 그러면 이 위지사 하시고 역유역 중에 왜 이렇게 음. 원지 이다 등 뭐 이렇게 가잖아요. 아, 예. 역 중에 하고 중을 썼고 음, 이루지 간을 썼고 왜 그럴까? 왜냐면 한 효의 안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이루지 중에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간은 사이간인데 하나의 효를 얘기를 하는데 왜 일효지 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아, 효는 6개가 있잖아. 예, 근데 이 여기서 역중이라고 하는 거는 괴사 같은 역 전체를 말하는 거야. 괴사. 예, 괴사는 하나잖아. 예. 괴사에서 말한 거는 그 효사에서는 언급 안 한 거 있다는 얘기지. 음. 그래서 그 각 효의 사이에서는 6개 효이기 때문에 이료지간에토를 다른 거고 이료지간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냥 이 의미는 하나 효에는 어. 이런 뜻 아니에요. 하나 효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그렇지 이런 식의 각각의 효에는 각 효에는인데 어. 이루지 효가 하나인데 거기 어떻게 사이가 있을 수 있죠. 초효도 있고 이효도 있잖아.
이 문장은 하나의 효가 의미하는 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 그러니까, 아니, 번역을 그렇게 지금 해놓으셨어요. 이료 사이에 이렇게 한 음, 개의 효 사이에. 근데 한 개의 효가 아니면 한 개의 효지 한 개의 사이라 사이가 한자가 왜 들어가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임시행은 예. 뭐 하나면 하나의 효지. 그럼 이 효에 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료지 의에. 그러니까 요 부분 얘기하는 거죠, 요거. 예. 그거하고 이게 우리 저 정자 선생님이 깜빡 졸아가 사이 가짜라 더 넣는가 보네. 우리가 그 오타이까지 막 신경 쓸 필요는 없을게. 사이 강자가 없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한효 사이에 되면은 이게 한효의 사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초효라 하더라도 금계의 초효, 공계의 초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효들 사이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 문맥이 통하지 않죠. 하나의 효에도 여러 가지가 함축돼 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사회관자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단어 같네요. 우리도 학제 연구라 그럴 때 사회관자 안 들어가 있는데 의미를 잘 모르니까 사회관자는 이유 없이 넣듯이 역전압 뭐 이런 식이죠 뭐. 허사 같습니다. 허사. 그 한글로 표현하는 사이자를 빼고는 게 낫겠다. 그래? 그지? 그렇죠. 한 개의 효에 일효에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게 문장이 그래 말이 문장이 되죠. 한문에서는 이런 표현 종종 있거든요. 한문 원문을 볼 때는. 근데 한글로는 이런 그 직역을 했는데 일부러 빼는 게 더 낫죠. 우리 똑같은 거 우리가 인간 그러면은 인간 사이가 있잖아요. 인간이 하여튼 인간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사이가자가 없어야 되죠 원래는. 인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하잖아요. 아, 인간. 아, 예. 비슷하네요, 느낌이. 얘가 아주 정확하네. 비슷한 것 인간. 같습니다. 예. 그 그러네. 허사. 예, 허사죠. 인간아. 맞네. 역전 뭐 이런 같은 거. 그러니까 한글로 표현할 때는 아예 그 간을 직역을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렇죠. 그게 적절할 것 같은데. 음. 아이고, 예리한 지적을 해주십니다. 우리 임 선생님 또 매의 눈으로. 이제 선생님 그래서 눈이 쫙 찢어졌어. 조 선생님도 눈이 쫙 찢어져 있는데 여기 수업만 하면 두 사람 눈이 그렇게 이쁜 눈이 확 찢어져. 어, 또 하실 말씀. 우선 그 밑에 그 평만줄 하나만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평만주인데요. 자, 또한 요거 한 번에 읽어봐 주시죠. 또한 천시만을 언급하고 효의 재질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굳이 효의 재질을 언급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천시의 흐름에 맞추어 참고하면 효의 재질은 저절로 알 수 있다. 따라서 항상 괴를 먼저 잘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한 다음 괴사와 효사를 보는 것이 좋다. 예,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이죠. 괴를 먼저 잘 보고
그 괴 형상을 잘 보고 괴 의미를 생각한 다음에 괴사나 효사를 보는 게 순서입니다. 예, 그다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중천건괴의 초구를 얻었다고 가정할 때 연초 때와 연말 때의 해석이 다를 수 있으며 힘들 때와 일이 잘 풀릴 때의 해석이 다를 수 있으며 노인과 어린이의 경우 해석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천시의 흐름에 맞추어 효를 보아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주역의 공부는 천착하면 안 되고 역의 근본 이치를 보아야 하며 때를 잘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때라고 하는 거는 그 신분에 대한 때, 어렸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종업원일 때, 사장일 때의 때도 있고, 그 그 시간의 흐름, 아침, 점심,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차이도 있습니다. 지위가 얕을 때, 높을 때도 다 포함은 얘기죠. 근데 그거를 그 시간적인 거나 공간적인 거를 다 포함해서 설명한 거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자, 또 혹시 뭐 하실 말씀이나 뭐 자, 없으면 통과합니다. 예. 네. 자, 대저 하면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괴와 효가 처음 만들어지면 시립하면 이제 세워진다는 얘기니까 처음 만들어지면 처음 이제 하면 의리 즉 명분이 이미 그 안에 갖춰졌으니 즉 괴사나 효사 또 그려서 이게 처음 딱 되는 효를 딱 그리는 순간 괴를 그리는 순간 그 안에 다 명분이 있는 것이니 즉 성인이 별도로 그 명분이 이미 갖춰졌지만 이것은 이미 별도로 그 명분을 일으켜서 이 착종지라 그걸 착종지하면요 그 이리저리 뒤섞여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착종 그 예전에는 참호 착종 견해를 3과 5를 참호 착종해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랑 같은 얘기입니다. 한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은 춘추시 이전에는 그, 아, 그 춘추시대 이전에는 그 이미 그 임예, 그러니까 이미 그 이미 완성된 이미 성립된 예가 이미 있지만 예전에 이제 그 춘추시대 이전에는 거기에 따른 예를 적절히 다 들었더니 도 근래 후에 요 근래 이른 다음에는 요새에는 언제 때까 송나라 때이죠. 송나라 때 이르러서는 서 글이 득 전별 그 전혀 그 구별됨이 얻어서 좀 구별이 되어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져서 일반적인 일에 있어서도 곧 글이 곧 별도의 의사, 별도의 의미가 있게 됐고 또 만약에 옛날에 예에 의거할 것 같으면 옛날에 그 뭐 더 공자 이전이라든지 뭐 문학 때라 이런 예에 의할 것 같은 의하에서 관제 볼 것 같으면은 잠옷 실제 잃는 것이 있는 것이라 본래 의미를 잃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춘추 시대 이전의 글로 표현이 됐단 말이죠. 괴사 효사는. 그리고 사실 주나라 때 이야기인데 춘추 시대 때면 얼마 안 되니까 아 뭐 그때 맞아 이해가 된가. 근데 송나라 때는 천년이야 뭐야 얼마 한참 더 뒤가 되니까 이게 이제는 그 옛날하고 지금하고 확연히 구분이 되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게 있다. 또
의미가 달라진 게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예를 들어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데 우마차 타고 어떻게 가자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잖아. 이제 그런 예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그래서 이 부분을 타파 못하면은 우리는 고리타분한 삶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당시에도 송나라 때 기준으로만 보면 어때? 지금은 21세기의 기준하고는 말이 안 맞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걸 경계를 했던 거야. 송나라 때도 춘추시대까지 해석하지 말아라. 송나라 때 맞는 해석을 해라.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니 주역을 누가 고리타분하다고 여기겠어. 언제나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응용 발전하는 것이 주역인 거죠. 송나라 때 이 얘기를 했으니까 정자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자는 고리타분할 정도까지 원칙을 중시했던 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오히려 구분해서 잘 봐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정자가 정전을 쓰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썼을 때 괴사나 효사에 있는 내용을 송나라 시대에 맞게 많이 그런 식으로 주석을 달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자는 그런 식으로 해석한 게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풍래익계가 요새 정리 중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지방의 태수들, 그러니까 지방 장관들을 불러서 뭐 한다 이런 말이 나요. 그러니까 나라가 흉년이 돼서 하면은 보태줘야 되니까 632에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비판을 또 그런 거. 그 효사가 적혀질 때 그때는 지방 장관이 없었는데 그런 단어가 없으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고 까요. 다 후대가들이. 쉽게 말하면 이 얘기 하나. 재밌는 표현인데, 어, 홍내 이계가 있어요. 홍내 이계 63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를 덜어서 아래를 보태주는 게 이제 이 도움을 주는 게거든요. 근데 63 같은 경우는 지방 장관에 그래서 뭐 관찰사 같은 셈이죠. 학교의 우두머리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흉한 일이 있을 때는 그 도움을 줘라. 그런 허물이 없다는 말이 돼. 그런데 그 말만 써 있는데 정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위치에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지방장의 수령, 그러니까 관찰사 같은 지방장관 같은 사람만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후대가 사람이 그런 비판하는 거야.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수령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뭐 지방장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들이 주나라 때는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정자를 까요. 다시 말하면은 요 630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자는 지방의 수령이다. 그래. 수령이다 라고 번역을 해버려요. 지방의 수령. 근데 그렇게 번역을 정자는 했는데
다른 학자 그걸 까요. 정자를. 그거 해석 틀린 거다. 왜? 춘추시대 때는 아예 주나라 때는 수령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런 직제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하느냐라고 깐다고. 나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좀 조금 물음표 쳐서 이 부분 보니까 명확해지더라고. 아, 정자는 오히려 그 송나라 때 기준으로 풀이하려겠구나. 근데 이제 후도 뭐 이제 무슨 그 주나라 때 없던 관직을 설명하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비판하더라고. 꼭 마치 예를 들어서 그 지금으로 따지면 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인터넷으로 보내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럼 이제 후대 가서 무슨 주역에 비행기가 있고 인터넷이 있어 말도 안 돼. 뭐 있고 옛날 좀 홀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쉼표가 있어요. 그 옛날 그 신하들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홀을 보내면 그 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 것들 임금이 그 제후들한테 보내는 표를 홀이라고도 하거든. 신하가 들고 있는 것도 홀이지만 이렇게 임금이 신한테 내보내는 쉼표로 보내는 게 홀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홀로 보내야지 무슨 인터넷으로 보내.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항상 그 시대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의미 부여를 새롭게 해주는 게 옳다라고 여기 강령에 써 있습니다. 정제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 강령을 보면서도. 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한 얘기지만 여기 평만주를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이거 예. 주나라 때 만들어 읽어봐 주실래요? 임 선장님 해주시죠. 읽어봐 주시죠. 예. 주나라 아까 때 전반전은 만들어진 조남경 선생 고생하셨으니까. 예, 예. 주나라 때 만들어진 주역이 춘추 시대까지는 적절한 예로 잘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정자가 생각하기에 송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같은 사건이라 하여도 예전과 다른 시각으로 서술된 것이 많기 때문에 주나라 때의 시각과 달라진 것이 많다. 괴사와 효사를 문왕주공이 지었다고 하나 사실상 주역은 오랜 세월 많은 학자가 참여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춘추시대의 공자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한나라 초기에 전체적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송나라 때 상당 부분 보완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처음 역이 만들어졌을 당시의 기준과 달라진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잠깐만요. 확대해 놓고요. 예.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이제 다시 정리한 거니까 자 이렇게 이어서 계속 읽어봐 주세요. 할까요?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대별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대사의 경우를 서로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초로 점을 쳐서 똑같은 괴나 효를 얻었다 하여도 시대별로 다르게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역에 나온 설명들이 춘추시대까지는 잘 맞겠지만 정자가 생각하기에 춘추시대와 송나라 때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춘추시대의 예를 송나라 때 그대로 적용시키지 말라고 하였다. 1000년 전에 정자도 주역이 시대에 잠깐만요. 그대로 문맥 이상하다. 정자세계 춘추 시대와 송나라 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를 애로 바꾸죠. 예. 예. 춘추시대의 예를 송나라 때 그대로 적용시키지 말라고 하였다.
천년 전에 정자도 주역이 시대에 그대로 맞지 않음을 걱정하였는데 하물며 현대사회의 주역을 억지로 끼워 맞춘다면 오류가 날 것임은 분명하다. 음. 예를 들면 지금은 이동을 할 때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을 이용하는데 점을 쳐서 화택에 63, 리 130쪽에 예, 그다음 예, 그냥 쭉쭉 예, 있고 해석. 요거 뭐 네, 수레가 뒤로 끌리고 그 소가 잡아 끌며 그 사람이 천형과 의형을 받는 것을 보니 처음이 없고 끝이 있으리라는 효사를 얻고 소가 이끄는 수레로 설명하면 현실적이지 않다. 또한 지금은 천형이나 의형을 시시하지도 않으니 현실적이지 않다. 즉 그 예를 들은 것일 뿐이니 그 효사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현실에 맞게 재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괴사나 효사에 연연하지 말고 그의 자체의 성질을 이해하여 유효적절하게 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이제 그 종합 내점 그 평문제에서 요약을 하는 건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요런 문장 때문에 사실 원론적으로 맞아요. 근데 또 이 문장 때문에 괴사 효사를 무시하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계세요. 뜻은 정밀하게 이해를 하고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의미를 그게 아니라 해석을 엉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를 제멋대로 붙이고 글자를 제멋대로 번역을 하는 분이 계세요. 이거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경지가 뭐 정자 정도 수준이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데 뭐 먹대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에서 내려온 것들은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의미를 어떻게 정밀하게 요즘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응용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번역도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나 안에 책 서적이나 이렇게 주역 관련 찾아보면 많이 느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엉망으로 번역했지 하는 것도 볼 겁니다.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이해를 들거든요. 아유 뭐 새롭게 번역한 게 당연하지 왜 옛날 식 고집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 같지만 그 원칙을 제대로 공부하고 응용을 하는 거지. 원칙을 원론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고서 응용한다 그러면 집이 허술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원론을 제대로 보고 원본을. 그런 다음에 옛날에 고집하지 말고 요즘식으로 재해석하면서 응용할 수 있는 단계도 필요하고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도 아차당 두 마리 다 놓치면 이제 골치 아프죠. 그런 방법은요, 두 마리 토끼죠. 뭘 더 우선하는 건데, 공부하는 순서가 그래도 그 원본을 더 중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 말빨이 쓰고 혼동되지, 혼란스럽지 않거든요. 그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은 원본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응용해서. 제 생각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식이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음, 뭐 지금 상황에 이런 거에서 위추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되게 고리타분한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잘 이해가 되게 되면 그 내용 가지고서 그것만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데는 별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 괴사나 효소를 정밀하게 이해를 해야죠. 먼저.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 무슨 왜 이렇게 설명했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지금 임 선생님 말씀대로 현대에 맞게 응용하게 너무나 쉽게 설명. 그래서 설명을 어렵게 하는 사람 이해 못한 사람이고 쉽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한 사람이잖아요. 국민학생도 알 정도의 수준으로 설명을 해야 되죠. 뭐 물론 저도 잘 못합니다만 그래야 된다는 건 압니다.
뭐 권사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그 뭐 주자가 정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하면 우리 역시도 정자의 어떤 주장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의 어떤 기초로 삼을 수는 있지만 이 또 생각이 얽매이는 것 또한 정자의 원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죠. 자기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틀려졌듯이 그것이 왕조 시대에 해석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우리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다만 과거에 이제 우리가 고전을 보는 이유는 어떤 좀 기준을 좀 잡는다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것이지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요즘 제가 공부를 하면서 참 주역하고 좀 떨어지는 이야기인데 미발하고 기발 이야기를 계속 주자가 이야기한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조선시대까지 끌고 오다가 최근에 한 10년 전이죠. 또 한국의 유학학계에서 동양을 학계에서 기발, 미발을 갖고 또 격렬한 또 논쟁을 하는데 그 주자가 기발이냐 미발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구분했기 때문에 후에 사람들도 그걸 구분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논쟁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들도 기발이 뭐고 미발이 뭔지를 궁극적으로 해석을 못 해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구분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과연 그게 적절했는지도 사실 한 번은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데 주자가 그런 구분을 했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범주 내에서 갇혀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세부적인 이야기는 그 범주 내에서 갑론을박을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학문 태도는 계속 우리한테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는 우리가 이 정자도 말씀하셨듯이 시대 흐름에 맞게 자기 것도 재해석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역으로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내 말도 정답이 아니고 부디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확장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뭐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자도 저는 네. 저도 정자다 주자도 저는 주기차게 이야기합니다만은 하나의 일설이다. 저는 일설이라고 보지 그게 정답이다. 뭐 이것이 주역의 가장 완벽한 해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뭐 조 선생님 혹시 하실 말씀? 여기에 써놓으신 해석이 다 맞고 깊은 의미가 있는 소리라서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현실에 맞게 재해석해야 된다라는 말에 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이제 기준이 예전하고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게 맞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동쪽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그 동쪽을 기준하는 곳이 예전에는 중국의 한 지역의 기준에서 뭐 동쪽이거나 아니면 동쪽에 무슨 기운이거나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런 걸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따지면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동쪽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기준에 맞게 다시 재해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이 여기에 써 있는 것 같습니다. 도네이션이 우와. 글로벌 스탠다드로 봐야겠네. 보면 우리가 지금 극동이잖아요. 우리는 극동. 옛날 중국은 가운데고 옛날에 중국 가운데인데 지금 동북아시아잖아요. 동아시아잖아요. 동아시아. 그것도 웃기는 거죠. 유럽적 어떤 기준점이죠. 그것도 사실은 동쪽이라는 게 저거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우리가 동쪽인 거지. 우리가 중심이면 저거는 서쪽이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웃기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그 지역으로 말하면은 그 대부분의 문명국가를 다스리고 힘의 제일 강력한 나라.
문화적으로 주도하는 나라가 중심국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옛날에는 이제 그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이제 중국이 그 중심 역할을 했었던 거고, 그럼 부인을 못하는 바고, 물론 이제 더 넓게 보면 뭐 이제 저기 뭐 중동 지역에 뭐 이집트도 있었고 예전에 뭐 페르시아도 있었고 뭐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로마도 있고 이제 근데 너무 멀었으니까 이제 그 오고 가기도 힘들었으니까 제외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온 지구가 뭐 왔다 갔다 하는 때니까 힘의 중심이 어디냐가 이제 그 지구의 중심 뭐 지구의 중심 표현 이상하지만 어쨌든 세계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나 지금 세계 중심을 그거는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잖아요. 거기를 해갖고 다 잘라놨으니까 지금. 그 이제 위도할 때고 지금은 영국의 세계 그 중심 국가라고 말하기엔 조금 그러지 않나? 그렇긴 한데 이제 지리학적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부분을 아직 못 벗어난 거죠. 아직은 미국이죠. 못 벗어난 거죠. 예.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제 중국은 변방 국가가 되는 거지. 미국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쵸. 동쪽, 극동 아니면 극동, 우리가 극동이고 동쪽 아니면 그거의 동쪽, 파이스트 이렇게 파이스트. 그런데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예. 그 동쪽이라는 개념을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지리적인 개념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거는 또그 이제 개를 뽑았을 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구분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그 어떤 내용의 뭐 전쟁을 하러 간다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어떤 그 상황에 따른 동적인 개념, 상징성이 또 있겠죠, 그죠?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해 나가는 게 맞겠죠. 안 그러면 지금 조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절대 동일이 되면 미국은 절대 동일이 되면 가까운데요. 어쨌든 뭐 그 우리가 수시로 계속 공부하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계속 듭니다. 고민해야죠. 계속 예. 고민해야죠. 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고민 하나 더 합시다. 자, 이제 진도 하나 더 나갑시다. 네. 자, 무릇 글을 봄에 있어서 이제 그 글을 봄에 있어서 각각 문정이 있으니 혹시 문정이라 들어서 이거 우리 옛날에 중정 그 집안에 보면 가운데 그 집 안에 있는 그 이렇게 뭐랄까 마당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옛날 기와집 보면은 그 중정입니다. 그 각각의 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정원 예를 들어서 마당이 지금 마당이라는 표현이 낫겠죠. 마당이 있으니 시경, 역경, 춘추는 불가축 구간이다. 구절을 따라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쭉 그 시경 한 문장만 봐도 한 한 단락이라고 할까? 이렇게 봐야지 그 그 구절 하나로만은 이해가 안 돼 버리거든. 그래서 시경, 서경, 춘추는 그 한 구절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지만 오히려 서경이나 논어에 있어서는 가의 축구 한 구절만 봐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토막의 모음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각각이니까 그리고 서경도 역사적인 한 텀이거든. 한 탈락. 그래서 그 조각조각 봐도 되는데 주역의 괴사에서 그 구절만 따서 이해가 돼. 그 효사를 다 봐야 되는 거지.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성인이 용이 심처. 용인이 이제 그 뜻을 사용하는 거니까 생각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생각해서 심처 깊은 곳.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깊은 것이 온전히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계사에 있고, 계사는 어디죠? 그 괴사와 효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괴사. 공자가 쓴 계사전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괴사와 효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사하면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어느 때는 공자가 쓴 계사전이 있고요. 그 문왕과 주공이 쓴 괴사와 효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거예요. 괴사와 효사, 문왕과 주공이 쓴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 것이 바로 어디에 있어? 괴사와 효사에 있고, 그리고 시경과 서경은 곧 격언, 우리 격언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이런 거를 귀감삼을 격언으로 삼는다. 이 얘기는 뭐라 그럴까, 집안의 가훈이라고 그럴까, 자기 귀감이 되는 말.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조심해야겠다. 그 격언입니다. 뭐 모델이 되는 말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롤 모델, 뭐 어쨌든 뭐 내가 추구하는 바에 지표가 되는 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시경과 서경은 또 그런 또 의미가 있고요. 또 주역은 또 주역대로 또 의미가 있다. 예, 이거 이제 정자의 시각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걸 어디서 따가와서 물론 이제 앞뒤가 거두절미해서 그렇긴 한데 이걸 저자가 이걸 편저자가 왜 이걸 뭘 우리한테 전하고자 이걸 이야기한 걸까요? 따온 걸까요? 뭘 우리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이 문장을 따가왔을 건데. 일단은 내 생각으로는 내 예, 생각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게 나도 시경을 다 읽은 게 아니거든. 옛날 서당에서 일부밖에 안 배고 서경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도 뭐라고 언급할 수는 없어요. 춘추도 극히 일부만 봤지 많이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입장으로 말한다면, 춘추는 우리가 예전에 춘추를 봐야만 역사를 보는 관점이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가 옳고 그름을 정확히 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한 텀, 예를 들어 큰 단락이라고 할까? 큰 단락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챕터는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보고 다음 챕터에 넘어가야 이해가 됩니다. 시경도 마찬가지로 뭐 갑자기 뭐 뜰에서 뭐 고사리를 켜놓으라 뭐 말이 나오는데 하나의 구절만 봐도 이해가 안 돼. 그 시의 전체를 봐야만 이해가 됩니다. 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지빗개다. 그럼 수지빗개에 대해서 괴사효사를 봐야 이해가 되지. 그 안에 효사 하나만 딱 떼서 보면 이해가 해석이 안 되죠. 그죠?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 챕터씩을 제대로 봐야 된다라고 전 이해를 했고요. 반면에 서경이나 논어는 한 챕터를 안 봐도 돼요. 한 문장, 한 줄씩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게 가능하고, 그걸 말한 것 같고요. 그래서 주역을 공부할 때는 괴를 먼저 잘 보고 그 괴에 따른 괴사와 효사를 잘 봐야 된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괴사와 효사가 중요하다. 그거는 성인의 예를 들어서 문왕과 주공의 그리고 핵심을 적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창작을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문왕과 주공은 창작을 했어. 그죠? 물론 이제 모은 것도 있고 본인이 또 다른 거 껴든 것도 있겠지만 괴사가 문왕이 썼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문왕이 처음 쓸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효사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심혈을 기울여 썼을 거야. 그래서 용이 심처라는 뜻으로 나는 받아들였어요. 용이 심처해서 쓴 것이지. 그냥 적당히 쓴 거 아니란 말이야. 개인의 창작품이다. 개인이나 어쨌든 저작이지. 반면 시경이나 서경은 개인의 창작품이 아니야. 그냥 모은 거야. 시경은 그 시대에 전해오는 시를 모은 거고 서경은 역사적인 서술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좋은 말은 있지만 그 사람의 작가라겠지. 그걸 누가 특정 인물이 쓰면서 심혈을 기울였다 아니면 특정 인물의 생각이 나더라 이건 아니잖아. 그냥 모은 거잖아. 그래서 격언이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뭐 첫 문장에 보면은 각유, 문정, 한이, 시가 거기 있잖아요. 예. 시가 거기 있는데 또 밑에 그 시가 있고 어. 시가 있고 또 그대 쭉 끝에 끝 문장에 보면 상서가 그 서잖아요. 그게 역사서잖아요. 상서. 근데 그 시가 하나 그 내려오고 상서에서 서가 내려오고 이건 두 개가 보는 법이 틀리다고 그래 놔놓고 여기서는 또 하나를 합쳐가지고 객언이다. 다르지, 맞지. 왜냐면 이거는 문장 서술 구조고 이거는 개인이 쓴 거냐 아니면 모은 거냐 문제니까. 모은 글이다. 쉽게 말하면 괴사나 모은 글이다. 효사는 문왕과 주공이 쓴 거잖아. 음, 시경은 누가 특정 인물이 썼나? 아니잖아. 서경 누가 특정 인물이 쓴 건 아니지. 음. 그리고 좋은 말만 있잖아. 그러니까 격언인 거지. 위에 문장은 벨기에다 그는 축자하는 거는 축구하는 거라고 자, 벨기에다 윗문장과 아래문이 벨기에다. 이것과 아래 문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칸을 띄워놓은 거예요. 이 주역 원본 책에는 이 원본 책에는 이어서 써놨거든. 그러면 오해가 되잖아. 이어지는 문장이고 서로 무슨 연관성 있나라 생각이 들잖아. 전혀 다른 문장입니다. 근데 이 그 뭐야 강령을 모으면서 강령을 쓰면서 이어 붙였거든. 중간에 동그라미를 안 넣고. 그래서 오해 소리를 주기 때문에 내가 되게 단락을 끊어놓은 겁니다. 원본에는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것과 그 다음 문장, 이어지는 문장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 연결이 시키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전혀 다른 문장이기 때문에 내가 띄어놨다, 이렇게. 원본엔 이어졌지만. 전달되죠? 안 되나? 네, 아니야, 맞아. 그렇게 봐야겠네. 전혀 다른 문장인데. 한반주 끝에 그렇게 해놨네. 정자가 서로 다른 곳에서 언급된 것을 모아서 근데 이게 정자가 이제 편집한 건 아니죠. 호강이 이제 편집한 건데 정자가 다른 데서 이야기한 것을 두 개를 같이 붙이는 거지 지금 두 문장을. 그렇게 봐야죠. 네. 여기 그 얘기는 지금 이제 그 권사에서 요 문장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이걸 알 수 있는 흔적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서경을 말하는데 여기는 아까 얘기한 권사님 지적했듯이 상서라 갖고 여기는 서라고 했잖아요. 그죠? 상서도 서경이고 서라고도 서경이거든요. 근데 왜 같은 문장이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을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10년 전에 정자가 딴 데서 말했고 이건 10년 전에 말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경을 어디서는 상서라고 했고 딴 데서는 그래 서라고만 했던 얘기지.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말한 거를 쥐어짜 이게 모아서 짜집게 한 거다라는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나서 그리고 앞 문장에서는 상서라고 하였고 여기 문장에서는 서경이라고 해서 차이를 보이겠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정자가 서로 다른 곳에서 언급된 것을 모아서 편집된 문맥이 좀 이상하네. 문장이 안 맞아요. 이러한 차이 때문에 정자가 서로 다른 곳에서 언급된 것을 한 것을 어? 언급한 것을 모아서 편집되고 이렇게 돼야죠. 정자가 여러 곳에서 언급한 언급한 것을 것을 모아서 그 호경이 모아서 편집된 것이 뭐 그렇게 해야 돼요. 강령의 편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대전에 편집했다. 강령으로 편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편집한 것이 뭘 편집한 것이다. 그렇죠. 편집한 아니지, 한 것임을 알 수 것임을 있다. 한 것임을 알 수 있다죠. 알 수 있다. 예, 그렇게 이런 문장이 되나요? 그래야 말이 맞죠. 예. 원장님 혹시 그냥 네. 상서 논어 할 때 내자로 돼 있잖아요. 상서 지금 상서한 게 상서 논어 그거가 그냥 서하고 논어하면 세자 좀 안 맞아서 그냥 논어가 두자다 보니 서를 상에 붙여서 쓴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좀 높여서 이렇게. 맞아요. 아니, 그냥 상서는 높여서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서경을 상서라고도 해요. 아 원래 그렇게 해요? 원래 그렇게 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은 맞을 것 같네. 임 선생 말대로 서노라면은 세 글자가 되니까 좀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네 글자는 두 글자래 그 운율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서논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본다고 하면 꼭 그거를 여러 군데 다른 데서 이렇게 짜겠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같은 데 썼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상서라고 쓰고 밑에 그냥 서라고 쓰고 밑에는 시서를 그냥 시상서하면 또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내 문장 쓸 때고 막 같은 그 책명을 범용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면 뭐 그 두 개를 번갈아 쓸 수도 있죠. 예, 인수의 말씀대로. 예. 왜냐면 그 당시에 상용됐던 말이 서라고 해도 알아듣고 상서라도 알아들으면 막 한 문장에는 상서라고 쓰고 한 문장에 서라고 간략하게 쓸 수도 있죠. 예. 예, 그런 관점도 그게 또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데서 따가왔으면 다른 문장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렇게는 안 났잖아요. 한 문장이 이어지는 걸 인용을 했지 다른 문장을 떼와가지고 갖다 붙이는 그런 짜집기는 안 했거든요. 그럼 이 원문 보시면 이제 그 시역 춘추랑 상서 논어가 내자고 불가 추국한 이유가 다섯 글자인데 불가 추국한이 똑같으니까 앞에 글자 운율 맞추기 위해서 내자 다섯 자, 내자 다섯 자 이렇게 넣었다고 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네. 뭐 그렇게 운율을 맞추는 그러네. 식으로 운율이 이렇게 맞는데 조선의 제가 볼 때는 말씀대로 그렇게 임 선생님 말씀 타당한 얘기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이건 두 문장이 온 건 아닌 것 같네요. 왜냐면 두 어쨌든 문장이 예. 윗문장 아래문장 별개의 문장이야. 내용상으로는. 근데 짜집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짜집게 했으면 다른 데도 이런 이유가 있는데 없거든. 항상 딱 독립된 문장을 갖고 오지. 근데 저는 조금 격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격언하고 틀린 건지. 왜냐면 서는 역사서인데 역사서를 어떤 한달나게 그걸로 갖고 격언을 한다라는 건 어떤 간단한 격언의 의미가 아니고 교훈이 되는 의미 이런 건 격언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교훈적인 한 글자 한두 장의 문장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시도 같은 경우에 문장이 꽤 되고 서는 그 역사서라는 거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다 그게 그 단어가 놓은 이유를 알아야 그래서 교훈을 얻는 건데 단락 한 문장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격언이라는 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가 좀
그 당시에 다르게 쓴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 좀 드네요. 그 예전에 서경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역사서라고 하지만 예. 예전의 관점은 뭐냐면은 그 나라가 추구하는 지표가 서경의 주나라라고. 항상 모든 유학자들의 이상향은 주나라 관습, 주나라 제도였던 거야. 그래서 서경은 결국 사실은 앞에 하나라 은하라 그건 일부분이고 사실은 주나라 때 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서경이야. 그래서 당시의 유학자들은 서경의 롤모델이야. 역사 자체가. 서경의 역사로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나가야 되는 지표, 롤모델, 이상향이 서경에서 언급됐다고 보고 서경을 따르려고 그랬다고. 그런 식으로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아마 그 서경을 격언으로 보지 않았나. 그리고 도움이 된 그런 관점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뭐 그냥 역사적으로만 보지만 이제 뭐 주나라 관습을 따르려고 하진 않잖아,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원장님 혹시 평만주 중간에 이거 음. 오타 하나 확인만 여기 출력이 어디, 이상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디요? 출력 문제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니 아닙니다. 이게 출력 때문에 네네 오타 없습니다. 아, 예, 예예 고맙습니다. 그 출력된 게 가운데가 이렇게 지워져가지고 아, 삐칠만 그랬어요. 안 보여가지고 그랬는데 어, 다행히 네, 예. 이제 뭐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힘내시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이거 휴가다. 나 가야 된다. 이거 큰일 났다. 예 지금 내가 간간히 오늘 컨닝을 하고 봤는데 독일하고 일본하고 열심히 싸웠는데 일본이 페널티킥을 하나라고 먹어갖고 져버렸어요. 대등한 게임을 했는데. 아니 안 끝났을 텐데. 끝났어요. 금방. 그건 끝났어요 아, 벌써? 네, 끝났는데 안타깝게 아. 아시아권이 좀 뭔가 분발하는 것 같아가 좋았는데 페널티킥을 먹어가지고. 아쉽네요. 네, 잘 썼어요. 아유 서로 뭐 대등하게. 어제 사우디 너무 잘하는데. 예, 아니 뭐 어제 정말 잘했죠. 재밌게 봤어요. 정말 재밌었죠. 네, 정말 재밌었어요. 투원 완전히. 그러게요. 뭐, 예, 예. 나중에는 그 축구도 이렇게 그 줌으로 띄워놓고선 같이 평하면서 하는 것도 재밌겠다. 같이 응원하고 줌으로. 아마 자, 이제 그럴 때도 생기겠는데 이게 이제 일반화 많이 돼가 줌이 서로 동호회들끼리 그렇게 하자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 그거 뭐 소리가 막 같이 들리고 막 할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그 그것도 코로나 터졌을 때 첫 해인가 뭐 그다음에 막 줌으로 하면서 뭐 출장 갔다 각자 이제 술 마시고 그 한번 했었잖아요. 아, 네. 그 하다가 별로 재미없으니까 다시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아무래도 같이 있는 거가 좀 다르니까. 맞아. 자, 또 하실 말씀이나 뭐. 자, 없으면 그냥 이 정도로 수업 끝낼까요? 예. 예. 네. 자, 그러면은, 자, 수고하셨고, 그냥 일단은 뒤로 끄고,